모든 병사들 앞에서 살아있는 전설 주임원사의 얼굴에 우유를 부어버린 개념 없는 신임 여군 소위. 잠시 후 그 광경을 목격한 3스타 군단장이 등장하며 그녀를 개박살 내면서 시작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의 첩첩산중, 민간인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깊은 골짜기에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불사조 부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부대의 이름처럼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정예 부대였다. 사계절 내내 혹독한 자연과 대치하며 보이지 않는 적의 위협 속에서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과 쇠냄새, 그리고 젊은 군인들의 땀냄새로 가득했다. 이 불사조 부대에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사나이가 있었다. 대대의 심장이자 기둥, 서인철 주임원사. 그의 나이는 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부진 체격과 형형한 눈빛은 갓 임관한 소위들보다 더 강렬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의 군 생활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였다. 갓 20을 넘긴 나이에 하사로 임관하여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는 험지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특수부대에서 보낸 10수년의 세월은 그의 온몸에 흉터와 훈장을 동시에 새겨 넣었다. 서 주임원사는 단순한 베테랑이 아니었다. 그는 부대의 아버지였고 해결사였다. 신형 장비가 원인 모를 고장을 일으켜 정비대대조차 두 손 들었을 때 그는 묵묵히 다가가 몇 번 만져보는 것만으로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다. 한여름 폭우로 계곡 물이 불어 보급로가 끊겼을 때 그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끼를 개척하여 고립된 초소의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그의 경험은 그 어떤 작전 교본보다 정확했고 그의 판단은 그 어떤 지휘관의 명령보다 신뢰를 얻었다. 장병들은 그를 경외했다. 단순히 계급이 높은 상사를 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었다. 갓 입대한 이등병이 고된 훈련에 눈물을 훔칠 때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은 서주임원사의 투박한 손이었다. 초급 간부가 실전 경험 부족으로 허둥댈 때 나직한 목소리로 핵심을 짚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그는 계급장으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행동으로, 땀으로, 그리고 결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왔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불사조 부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통령상까지 받은 그야말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강지민 소위가 신임 소대장으로 부임한 것이다. 칠흑같이 검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제복,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차가운 눈빛.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칙과 규정으로 무장한 듯 보였다. 부임 첫날 대대장 주관의 환영식에서 강 소위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육군 소위 강지민입니다. 저는 오직 규정과 원칙에 따라 부대를 지휘할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관행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지휘 아래 소대는 가장 완벽한 전투 단위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장병들은 숨을 죽였고 간부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 서늘한 공기 속에서 서인철 주임원사만이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는 새로운 활력이 부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젊은 장교의 패기와 열정은 부대를 움직이는 또 다른 동력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 주임원사의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강지민 소위는 자신의 말처럼 모든 것을 자로 잰 듯 규정과 원칙의 잣대로만 판단했다. 그녀의 눈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대의 관행들은 비합리적이고 제거해야 할 폐단으로만 보였다. 첫 번째 충돌은 사격 훈련장에서 일어났다.
수십 년 된 K2 소총 중 유독 탄이 걸리는 총들이 있기 마련이었다. 서 주임원사는 사격 전 병사들을 모아놓고 각 총기의 특성에 맞춰 기름칠하는 법과 놀이쇠를 다루는 요령을 직접 시범 보이고 있었다. 이놈은 성질이 좀 급해서 기름을 살짝 더 먹여줘야 말을 잘 들어. 그리고 격발할 때 어깨에 조금 더 힘을 주고. 병사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의 손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강지민 소위가 다가와 그 광경을 가로막았다. 주임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차가운 목소리였다. 서 주임원사가 돌아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예, 소위님. 총기들이 제각각 특성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요령을 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총기 재원은 모두 동일합니다. 야전 교범에 나오지 않는 내용은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모든 병사는 교범에 명시된 대로만 총기를 정비하고 사격술 예비 훈련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소위님, 이 총들은 연식이 오래되어 교범대로만 해서는 제 소대원들입니다. 제 지휘 방침에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강소위는 서주임원사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녀의 눈에는 경험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오직 규정만이 유일한 진리였다. 서주임원사는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결국 그날 사격 훈련에서 강소위의 소대원 중 몇몇은 잦은 기능 고장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사격을 마치지 못했다. 강소위는 병사들의 훈련 부족을 질책했지만 누구도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음을 감히 입에 담지 못했다. 그날 이후 강지민 소위와 서인철 주임원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다. 강소위는 서 주임원사의 경험과 지혜를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했고 그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지휘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여기는 듯했다. 그녀는 사사건건 서 주임원사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훈련 계획에 대한 조언을 무시했고 병사 관리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다. 모두가 존경하는 주임원사와 새로 부임한 엘리트 소위 사이의 냉전. 장병들은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고 부대의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서인철 주임원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젊은 장교의 미숙함이 안타까웠고 그로 인해 흔들리는 부대의 모습이 가슴 아팠다. 전설적인 노병과 의욕 넘치는 신임 장교의 만남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강지민 소위의 원칙은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그 칼날은 부대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베어내는 데 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람 사이의 유대와 정마저 서슴없이 잘라냈다. 그녀가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부대원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훈련 성적은 수치상으로 조금 올랐을지 몰라도 병사들의 눈빛은 생기를 잃고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점호 시간에 터졌다. 전날 야간 행군으로 모두가 지쳐있던 터라 아침부터 내리는 차가운 비는 병사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서인철 주임원사는 점호 시작 전 연병장을 돌며 병사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의 눈에 유독 안색이 창백한 이등병 하나가 들어왔다. 괜찮으냐?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괜찮습니다. 이등병은 입술을 깨물며 버텼지만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 주임원사는 이등병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다. 불덩이 같았다. 몸살 기운이 심하구나. 당장 의무실로. 주임원사님. 그때 연병장 단상에 서 있던 강지민 소위의 고함이 두 사람의 대화를 갈랐다. 비 때문에 목소리는 더욱 날카롭게 들렸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지금 점호 시간입니다. 사적인 행동은 삼가십시오. 예, 소위님.
그런데 이 병사가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의무실에 보내는 것이 몸이 안 좋으면 정식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점호가 끝난 뒤에 조치하면 됩니다. 원칙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서 주임원사는 고열에 시달리는 병사를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나 대열에 합류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결국 그 이등병은 점호가 끝날 무렵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동료 병사들이 그를 둘러엎고 의무실로 뛰어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강소위는 쓰러진 병사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젖은 군복을 정비하고 다음 훈련을 준비하라는 명령만 내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주임원사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이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하지만 강소위에게 사람은 원칙을 수행하기 위한 부속품에 불과한 듯 했다. 이 사건 이후 강소위의 서주임원사에 대한 태도는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변했다. 그녀는 서주임원사가 병사들 사이에서 쌓아온 신뢰와 존경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서주임원사의 영향력을 지워버리기로 작정한 듯 행동했다. 며칠 뒤 대대 전술 훈련이 있었다. 산악 지형에서의 독도법과 침투 훈련이었다. 훈련 전날 서주임원사는 훈련 계획도를 검토하다가 강소위가 계획한 침투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소위님, 이쪽 경로는 얼마 전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서 낙석 위험이 큽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능선을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는 수십 년의 경험으로 그 지역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강소위는 지도를 가리키며 코웃음 쳤다. 주임원사님, 지도상으로 여기가 최단 거리입니다. 시간 단축이 이번 훈련의 핵심 목표입니다. 주임원사님의 감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신뢰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전부가 아닙니다. 현장의 상황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지휘관은 접니다, 주임원사님. 제 명령에 따라 주십시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다음 날 강소위는 자신의 계획대로 소대원들을 이끌고 문제의 계곡으로 들어섰다. 아니나 다를까 훈련 중 소규모의 낙석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선두에 있던 병사 하나의 통신 장비가 파손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소대는 혼란에 빠졌고 결국 훈련 목표 지점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훈련 후 강평 시간 강소위는 자신의 판단 착오를 인정하는 대신 병사들의 대처 능력 미숙을 질책했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너무나 미흡했다. 통신병은 왜 장비를 보호하지 못했나? 너희들의 안일한 정신 상태가 이번 훈련을 망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간부들은 혀를 찼지만 누구도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오직 서주임원사만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위님,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제 부주의 탓입니다. 제가 훈련 전 장비 점검을 더 꼼꼼히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강소위의 실수를 덮어주고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강소위는 그 배려를 또 다른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지금 나를 동정하는 건가? 내가 틀렸다는 걸 모두 앞에서 인정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야. 그녀의 눈에 분노와 경멸이 뒤섞여 이글거렸다. 그녀는 서주임원사를 향해 쏘아붙였다. 주임원사님은 맡은 바 임무나 충실히 하십시오. 제 소대 훈련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날 저녁 서주임원사는 아무도 없는 정비고에 홀로 앉아 낡은 수통을 닦고 있었다. 수십 년간 그의 손때가 묻은 수통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장교의 그릇된 자존심이 부대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저 날카로운 칼날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차가운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그의 시름은 밤하늘처럼 깊어만 갔다. 불사조 부대의 심장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멍들고 있었다. 균열은 점점 더 벌어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균열은 두 개 작은 구멍과 같아서 내버려두면 결국 거대한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 강지민 소위와 서인철 주임원사 사이의 갈등은 이미 부대 전체의 사기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장병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서 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매 순간을 불안에 떨었다. 파국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푹푹 찌는 한여름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다. 훈련으로 지친 병사들은 식당에 모여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왁자지껄한 소음과 식판 부딪히는 소리, 허겁지겁 밥을 넘기는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다. 서인철 주임원사는 배식을 받은 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병사가 절뚝거리며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아침 구보 시간에 발목을 접질렸던 김일병이었다. 주임원사님, 김일병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침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발목이 점심시간이 되자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오른 것이다. 서 주임원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김일병의 발목을 살폈다. 심상치 않았다. 이 녀석아, 이걸 왜 참고 있었어? 이러다 인대라도 끊어지면 어쩌려고. 당장 의무실 가자. 하지만 강지민 소위님께 보고를 드려야. 됐다. 소위님께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어서 가자. 내 몸이 먼저다. 서주임원사는 김일병을 부축해 식당을 나서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 멈춥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식당 입구에 서 있는 강지민 소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이글거리는 눈으로 서주임원사를 노려보고 있었다. 주임원사님, 지금 제 소대원을 어딜 데려가는 겁니까? 김일병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아 의무실에 데려가는 길입니다. 소위님께는 나중에 보고 드리려 했습니다. 서주임원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강 소위는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다. 보고, 나중에, 주임원사님 지금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소대원의 모든 상황은 1차적으로 소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또 어기시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높아졌다.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위님, 지금은 원칙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병사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위급? 주임원사님의 낡아빠진 경험으로 판단한 겁니까? 의사라도 되십니까? 당신은 그냥 부사관일 뿐입니다. 장교의 지위를 받는 일개 부사관. 부사관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서 주임원사를 따르던 다른 부사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서 주임원사는 여전히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소위님, 말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뭐가 지나치다는 겁니까?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당신 같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직도 부대에 남아있으니 군 기강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당신은 군대의 발전과 효율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예요. 폭언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쌓아두었던 모든 분노와 열등감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듯 했다. 나이만 먹었다고 다 존경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낡은 경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집, 그게 바로 이 부대를 병들게 하는 원흉이라고요. 그때였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강지민 소위는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우유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인철 주임원사의 얼굴을 향해 우유를 뿌려버렸다. 촤아그. 흰 우유가 그의 얼굴과 머리, 어깨를 적셨다. 하얀 액체는 그의 깊게 팬주름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식당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살아있는 전설, 모두의 아버지와도 같았던 주임원사가 갓 임관한 새파란 소위에게, 그것도 모든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이다. 서인철 주임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아주 깊고 처연한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자신을 경멸의 눈으로 쏘아보는 젊은 여군 장교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식당 한쪽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서 주임원사와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볐던 최일중 상사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런 미친. 최 상사가 강소위를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서 주임원사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눈빛은 참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강지민 소위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고는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식당의 정적은 깨지지 않았다. 서인철 주임원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묻은 우유를 묵묵히 닦아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군인의 수십 년 세월과 명예, 그리고 자존심 위에 뿌려진 끔찍한 모욕이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순간이었다. 불사조 부대의 심장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서인철 주임원사가 얼굴에 우유를 닦아내던 그 순간 시간은 납처럼 무겁게 흘렀다. 식당 안의 공기는 너무나 팽팽해서 바늘 하나만 떨어져도 폭발할 것 같았다. 병사들은 숟가락을 든 채로,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하는 노병에 대한 연민, 그리고 신임 소위에 대한 경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최일중 상사는 터질 듯한 가슴을 억지로 짓누르고 있었다. 그의 두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서인철 주임원사. 그는 최 상사에게 단순한 선임이 아니었다. 군 생활의 스승이자 때로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십수년 전 최 상사가 철없는 하사였을 시절, 최전방 수색 작전 중 적의 총탄에 다리를 맞고 쓰러졌을 때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자신을 업고 나온 사람이 바로 서주임원사였다. 그런 은인을 이제 갓 임관해서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소위가, 그것도 모든 병사가 보는 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한 것이다. 이건 안 된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최 상사는 결심했다. 정상적인 보고 체계를 밟아서는 이 일이 제대로 처리될 리 없었다. 강지민 소위의 화려한 스펙이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부대 내에서 조용히 덮으려 할 것이 뻔했다. 이 일은 이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직접 닿아야만 했다. 그는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왔다. 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일반 병사도 아닌 상사가 군단장에게 직통으로 연락을 취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명예가 땅에 떨어진 순간 규정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군단장 비서실 직통 번호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단장 비서실입니다. 충성.
7사단 불사조 대대 최일중 상사입니다. 군단장님께 드릴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장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최 상사? 지금 제정신인가? 보고 체계도 모르나? 압니다. 하지만 이건 그럴 만한 일입니다. 서인철 주임원사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서인철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바뀌었다. 군단장이 서인철 주임원사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는 군단 전체에 알려진 사실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다려. 한편 군단장실에서는 이진혁 중장이 창밖으로 펼쳐진 부대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별 3개가 박힌 그의 어깨는 대한민국 중동부 전선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엄격했지만 동시에 현장을 존중하는 지휘관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다. 군단장님, 불사조 대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최일중 상사라는 자가 서인철 주임원사님 관련이라며 직통 보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진혁 군단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서원사, 그 노병이 또 무슨 사고라도 쳤나?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 섞인 애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이어지는 비서실장의 보고 내용은 그의 얼굴을 순식간에 굳게 만들었다. 신임 소위가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서 주임원사님의 얼굴에 우유를 붓고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 군단장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진혁 군단장은 아무 말 없이 비서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충격에서 점차 맹렬한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지옥 같았던 그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직 파릇파릇한 대위였던 시절, 그는 매복 작전을 지휘하다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 고립되었다. 부대원들은 우왕좌왕했고 적의 총탄은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포탄 하나가 바로 옆에서 터지면서 그는 파편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목전까지 다가왔을 때 누군가 자신을 들쳐업고 불길 속을 뛰기 시작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자신을 구한 젊은 부사관의 얼굴을 보았다.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쇠처럼 단단했다. 서인철 중사, 바로 지금의 서인철 주임원사였다. 서 중사는 그를 안전한 곳까지 옮긴 뒤 다시 총을 들고 쓰러진 부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지옥 같은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날 서인철 중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진혁 군단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스승이었다. 그 머리, 내가 달고 있는 이 별 3개보다 무거운 그 머리에 감히 우유를 부어. 이진혁 군단장의 입에서 나직하지만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처럼 무서운 기운이 담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육중한 원목 책상이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다. 비서실장. 예, 군단장님. 당장 블랙호크 준비시켜. 5분 내로 이륙한다. 목적지는 불사조 대대 연병장이다. 군단 본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군단장이 예고도 없이 전투 헬기를 타고 일선 대대를 방문하는 것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 굉음과 함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이륙하자 그 검은 동체는 마치 분노한 신의 사자처럼 하늘을 가르며 불사조 대대를 향해 날아갔다. 불사조 대대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침묵 속에서 식사를 수습하고 있었다. 서 주임원사는 괜찮다며 병사들을 다독여 생활관으로 돌려보냈지만 그 누구의 얼굴에서도 근심이 가시지 않았다. 바로 그때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는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헬리콥터 소리. 누군가 중얼거렸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곧 거대한 검은색 헬리콥터가 부대 상공에 나타나 선회하기 시작했다. 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전원 연병장으로 집합. 헬리콥터는 착륙 유도 신호도 무시한 채 그대로 연병장 한가운데에 거칠게 내려앉았다.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폭풍처럼 일으켰다. 병사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팔로 얼굴을 가렸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별 3개가 번쩍이는 전투모, 성난 사자처럼 이글거리는 눈빛. 이진혁 군단장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볼 틈도 없이 곧장 식당 건물을 향해 폭풍처럼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의 대지가 울리는 듯 했다. 대대장과 연대장이 뒤늦게 달려나와 그의 앞을 막아섰지만 군단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몇몇 간부들과 자신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상상조차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던 강지민 소위를 발견했다. 폭풍이 마침내 그 눈을 찾아낸 순간이었다. 식당 안에 들어선 이진혁 군단장의 눈은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우유 자국과 여전히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서인철 주임원사의 전투복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마침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을 향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는 강지민 소위를 포착했다. 충성. 소위 강지민 군단장님께 대하여. 닥쳐라. 군단장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동토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차가웠다. 그는 강 소위의 경례를 그대로 무시한 채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강 소위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피할 곳은 없었다. 군단장의 거대한 손이 강 소위의 전투복 멱살을 우악스럽게 움켜쥐었다. 컥! 강 소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대대장과 다른 장교들이 경악하며 달려오려 했지만 군단장의 살기 어린 눈빛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한 부대의 군단장이 일개 소위의 멱살을, 그것도 모든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잡는다는 것은 군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내가 감히 서원사에게 그런 짓을 해? 군단장은 강소위를 그대로 질질 끌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연병장의 도열에 있던 수백 명의 병사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다. 군단장은 연병장 한가운데에 강소위를 내동댕이 쳤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넘어진 강소위가 고통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이진혁 군단장은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을 향해 포효했다. 모두 똑똑히 들어라. 너희들이 늙은 군인이라 무시하고 고리타분한 꼰대라 비웃는 저 서인철 주임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가?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댄 듯 연병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내가 대위였던 시절 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수십 명의 전우를 살리고 패배 직전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강소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너는 책상 물림으로 배운 지식 몇 조각으로 규정 나부랭이를 방패 삼아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댔는가? 내가 우유를 부은 그 머리가 바로 이 이진혁의 목숨을 구하고 이 어깨에 별 3개를 달게 해준 머리다. 군단장의 외침은 천둥과도 같았다. 모든 장병들은 그제야 서인철 주임원사와 군단장 사이의 깊은 인연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숨을 죽였다. 서 주임원사는 그저 연병장 구석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이진혁 군단장은 넘어져 있는 강 소위의 전투복 옷깃에 달린 소위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금속 계급장이 뜯겨나가며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너는 이 계급장을 달 자격이 없다.
사람의 목숨보다 전우의 명예보다 하찮은 내 자존심과 원칙이 더 중요한 너 같은 자는 군인이 아니다. 그는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발로 짓밟아 버렸다. 강지민 소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그녀의 자부심과 명예, 그리고 권위가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너는 오늘부로 군복을 벗을 준비를 해라.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라도 너 같은 자가 다시는 신성한 군복을 입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군단장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강소위를 군사재판에 회부할 기세였다. 연병장의 공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압축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군단장님, 그만하십시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연병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목소리의 주인은 서인철 주임원사였다. 그는 어느새 군단장의 옆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깊은 연민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서원사. 이건. 이진혁 군단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군단장님. 이제 그만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서 주임원사는 자신을 모욕한 강지민 소위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분노에 찬 군단장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그 작지만 단단한 등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막아서는 방파제와도 같았다. 전설적인 노병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젊은 장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구하러 온 생명의 은인 앞에 서 있었다. 연병장의 모든 이들은 그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연병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군단장과 그를 막아선 초라한 행색의 주임원사,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신임 소위. 이 기이한 대치 상황을 모두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진혁 군단장은 자신을 가로막고 선 서인철 주임원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원사, 지금 제정신인가? 이자는 원사의 명예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린 자야. 내가 직접 바로 잡아야겠네. 아닙니다, 군단장님. 서 주임원사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은 군단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군단장님께서 지금 강소위를 사적으로 처벌하신다면 그것은 군단장님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일입니다. 군인은 군법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군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분노가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논리 정연했고 그 어떤 꾸짖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진혁 군단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서인철 주임원사는 자신을 위해 폭발한 군단장을 오히려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군단장의 명예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원칙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서 주임원사는 천천히 몸을 돌려 흙먼지 속에서 울고 있는 강지민 소위에게 다가갔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수십 년간 총과 연장을 잡아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해 보였다. 강지민 소위는 고개를 들고 그 손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경멸하고 저주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어쩔 줄을 몰랐다. 일어나라, 강소위. 서주임원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강소위가 망설이자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흙먼지 투성이에 그녀를 세워준 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계급의 무게는 어깨의 단 쇠조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책임져야 할 부하들의 목숨의 무게, 그들의 인생의 무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릴 만큼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오늘 그대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배웠을 것이다. 군복의 무게 또한 마찬가지다. 이 옷은 단순히 국가가 지급한 피복이 아니다. 이 옷에는 먼저 간 전우들의 피와 땀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눈물이 스며 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면 입지 않는 편이 낫다. 서주임원사는 강소위의 찢어진 옷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소위 계급장을 조용히 주워들었다. 그는 계급장에 묻은 흙을 손으로 닦아낸 뒤 그것을 강소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계급장을 다시 달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이제 온전히 그대 자신에게 달렸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그대는 진정으로 이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 군인인지. 그의 말에는 질책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한 인간의 성장을 바라는 스승의 깊은 지혜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강지민 소위는 손에 쥐어진 차가운 금속 계급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가 그토록 신봉했던 원칙과 규범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고 그 폐허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사람과 마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고 있었다. 서인철 주임원사는 마지막으로 군단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예를 갖추었다. 군단장님, 소람을 피워 송구합니다. 이 문제는 대대장 책임하에 군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주십시오. 강소위에게는 징계보다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진혁 군단장은 한참 동안 서인철 주임원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던 분노는 어느새 깊은 존경과 부끄러움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군 생활의 스승 앞에서 또 한 번 큰 가르침을 얻은 것이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원사의 뜻대로 하게. 대대장은 이 일을 정식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폭풍이 지나갔다. 군단장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블랙호크에 올랐다. 헬기는 다시 한번 거대한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고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연병장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 강지민 소위는 부대 안의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었고 자신의 막사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또한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찢어진 전투복과 손에 쥔 계급장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군단장의 포효, 병사들의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손을 내밀던 서인철 주임원사의 투박한 손과 깊은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왜 그는 나를 용서했을까? 왜 나를 지켜주었을까? 그녀의 철옹성 같던 자존심과 신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쓰라린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노병의 지혜는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한 젊은 장교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진정한 성장은 가장 깊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게 골마 터지기도 한다. 강지민 소위에게 시간은 후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막사 안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대대장의 배려 아닌 배려로 모든 보직에서 해임된 채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살아있는 유령이 되었다. 그녀의 방은 그녀의 내면처럼 황폐해져 갔다. 한때 칼날처럼 각을 잡고 있던 군복은 구겨진 채 의자에 던져져 있었고 먼지 쌓인 책상 위에는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육사 수석 졸업회와 대통령상 상패가 빛을 잃은 채 놓여 있었다. 식사는 매번 문 앞에 놓였다가 온기 없이 식은 채로 다시 수거되었다. 그녀는 그 음식들을 바라볼 때마다 식당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었다. 우유의 비릿한 냄새, 수백 개의 경멸 어린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손으로 저지른 그 추악한 행동.
밤이 되면 고통은 더욱 선명해졌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녀는 유령처럼 막사를 빠져나와 어둠 속을 배회했다. 그녀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늘 연병장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둠 속에 잠긴 부대를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파괴하려 했던 그 세계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한 인형이 들어왔다. 순찰을 돌고 있는 서인철 주임원사였다. 그는 군단장의 폭풍 같은 분노가 휩쓸고 간 그날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위병소의 초병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정비고에 들러 야간 정비 중인 부사관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조용히 전수했으며 낡은 막사에 깨진 유리창을 손수 갈아 끼우기도 했다. 강지민은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것일까? 자신에게 그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가? 그의 행동에는 어떤 과시도 어떤 의도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가 그토록 신봉했던 원칙과 규정은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 서인철이라는 인간이 보여주는 것은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원칙 그 자체였다. 그것은 책임이라는 이름의 원칙이었고 헌신이라는 이름의 규범이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그녀의 고립은 계속되었고 그녀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갔다. 그러던 어느 추운 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언덕의 나무 뒤에 숨어 부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그녀는 소리 죽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때 서인철 주임원사가 순찰을 돌다 그녀가 숨어있는 언덕 아래를 지나게 되었다. 그는 그녀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언덕 아래 놓인 낡은 벤치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나직이 중얼거렸다. 날이 많이 쌀쌀하구만. 그리고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벤치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자신의 길을 갔다. 서 주임원사가 사라진 뒤 한참을 망설이던 강지민은 조심스럽게 나무 뒤에서 나왔다. 벤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온병과 깨끗한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을 열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구수한 생강차 향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아 뜨거운 생강차를 마셨다. 차가운 몸속으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자 그동안 억지로 막아두었던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눈물인 동시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기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자신을 가장 미워해야 할 사람이 건넨 그 이름 없는 온정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가장 뜨거운 불씨가 되었다. 한편 대대장실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다. 군단장은 강지민 소위에 대한 처분을 대대장에게 일임했지만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라는 서주임원사의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대대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녀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부대 사기에도 좋지 않았고 그렇다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불명예 전역을 시키자니 서주임원사와 군단장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대대장님, 강소위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작전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네. 저 아이가 스스로 깨고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서주임원사님이 저 아이를 믿고 있는 한 나도 믿어봐야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지켜보는 사이 한 잔의 따뜻한 생강차로 인해 유령처럼 부대를 떠돌던 한 젊은 장교의 영혼 속에서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림자는
아주 희미한 빛을 향해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변화의 씨앗은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강하게 뿌리내리는 법이다. 강지민 소위는 그날 밤 이후 더 이상 자신을 막사 안에 가두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했지만 어둠 속에서 부대를 관찰하는 것을 넘어 부대의 일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훈련 후 정비가 필요한 장비들, 보급이 필요한 물자들, 그리고 병사들의 지친 얼굴들이었다. 사건은 야간 방어 진지 구축 훈련 중에 터졌다. 최전방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진 시기라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칠게 진행되었다. 적의 포화를 피해 신속하게 진지를 이동하는 훈련 도중 한 병사가 그만 실탄이 든 탄알집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진흙탕 속에서 탄알 하나가 탄알집에서 빠져나와 진흙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 병사는 얼마 전 발목을 다쳤던 김일병이었다. 그는 온몸이 사색이 되었다. 군에서 실탄 한 발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고 자신은 상상할 수 없는 중징계를 받게 될 터였다.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간, 김일병은 공포에 질려 동기에게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았다. 어떡하지? 나 이제 군 생활 끝났어. 영창 가는 건 둘째치고 부대 전체에 피해를 주게 생겼다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생활관 뒤편의 어둠 속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강지민 소위였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 습관처럼 부대를 배회하다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이다. 과거의 강지민이었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대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을 것이다. 원칙에 따라, 규정에 따라.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치였을 테니까.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보고 절차보다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김일병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서인철 주임원사가 했던 말, 계급의 무게는 부하들의 인생의 무게라는 그 말이 심장을 쳤다. 이대로 보고한다면 김일병의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이다. 그녀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하지만 그 고민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을 가로질러 단 한 사람을 찾아갔다. 바로 서인철 주임원사였다. 야심한 시각, 주임원사 막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문이 열리고 서주임원사는 문 앞에 서 있는 강소희를 보고도 조금도 놀란 기색이 없었다. 그는 그저 말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소희였다. 주임원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고자질이나 보고가 아니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한 명의 장교가 베테랑 부사관에게 구하는 진솔한 조언이었다. 서 주임원사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화를 내거나 김일병을 질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녀석. 겁이 많아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겠구나. 그는 강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진정한 변화를 읽었다. 소희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오히려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강소희는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병에게도 부대 사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선 조용히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 주임원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심야의 어둠을 틈타 아무도 모르게 훈련장으로 향했다. 손전등 불빛 두 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다. 서 주임원사는 김일병의 평소 성격과 행동 패턴, 그리고 훈련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총알을 잃어버렸을 만한 장소를 몇 군데로 압축했다. 김일병은 겁은 많아도 책임감은 강한 녀석입니다. 아마 탄알집을 떨어뜨린 직후 그 자리에서 바로 찾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황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겠지요. 두 사람은 진흙탕이 된 훈련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시간은 흐르고 초조함이 목을 죄어왔다. 만약 동이 트기 전까지 찾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여기입니다. 그때 강소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손전등으로 비춘 곳에는 병사들이 훈련 중 잠시 기대어 쉬곤 하는 늙은 참나무의 뿌리 근처였다.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아주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는 작은 금속 물체가 보였다. 잃어버렸던 총알 한 발. 서 주임원사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작은 총알 한 발이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안도감과 함께 무언가를 해냈다는 기묘한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 순간 강지민 소위는 깨달았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때로는 규정과 보고 체계가 아니라 한 병사의 인생을 구하고 부대의 명예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한 발의 총알이 지닌 진짜 무게는 화약의 무게가 아니라 그것에 얽힌 사람들의 인생의 무게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찾은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총알 한 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군인으로서의 진짜 마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인철 주임원사는 김일병을 조용히 불렀다. 김일병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의 앞에 섰다. 하지만 서 주임원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징계 서류가 아닌 그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총알 한 발이었다. 이것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잤겠구나. 서 주임원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김일병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내 자식이 울기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책임지느냐다. 다음부터는 겁먹고 숨길 생각 말고 즉시 보고해라. 내가 맞는 매가 부대 전체가 맞는 매보다 훨씬 가벼운 법이다. 그는 김일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강지민 소위님께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려라. 소위님이 아니었으면 넌 지금쯤 여기서 내 얼굴도 못 봤을 게다. 김일병은 충격받은 얼굴로 막사로 돌아가는 강지민 소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차갑고 무서웠던 소대장님이 자신을 위해.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날 오후 강지민 소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인철 주임원사의 막사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앞에 똑바로 서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가장 깊고 진솔한 예를 갖추었다. 주임원사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저는 제가 가장 우수하고 제가 배운 것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임원사님의 경험과 연륜을 무시했고 부하들을 인격체가 아닌 제 명령을 수행하는 부속품으로만 여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의 미숙함으로 주임원사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그리고 부대 전체에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허리를 깊게 숙였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인철 주임원사는 말없이 그녀의 사과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낡은 관물대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앳된 얼굴의 젊은 하사와 그보다 더 젊은 이등병 여러 명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나도 소위님만 한 시절이 있었지. 아니, 그보다 더 어리고 철없던 시절이. 저기 저 이등병, 내 첫 분대원이었는데 내 잘못된 판단 때문에 훈련 중에 크게 다쳤다. 그때 나도 군복을 벗으려고 했지. 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때 내 선임 하사께서 그러시더군. 부러진 뼈는 제대로 붙으면 그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법이다라고. 군인도 마찬가지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넘어져 봐야 더 멀리 보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용기다. 그는 강소위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소위님은 이미 다시 일어설 용기를 보여주었소. 그걸로 충분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용서. 두 사람을 짓누르던 무거운 과거는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졌다. 그날 이후 부대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총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부사관들은 더 이상 강지민 소위를 유령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담겨있던 경멸과 냉대는 조금씩 존중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다. 며칠 뒤 대대장은 강지민 소위를 불렀다. 강소위, 혹한기 훈련 계획안 초안을 한번 짜보겠나? 그것은 지휘 보직으로의 복귀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명백한 두 번째 기회였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훈련 계획안에 매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지도와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부대의 모든 부사관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했다. 최 상사님, 작년 혹한기 때 이쪽 지역의 결빙 상태가 어땠습니까? 박 중사님, 이 장비는 저온에서 효율이 얼마나 떨어집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부사관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그녀의 계획안은 과거처럼 날카롭고 차갑지 않았다. 책에서 나온 지식과 현장의 경험이 어우러져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하고 현실적인 계획으로 완성되어 갔다.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홀로 남아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는 그녀에게 최일중 상사가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소위님, 이것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녀는 커피를 받아들고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잿더미만 남았던 그녀의 마음속에 작고 푸른 싹 하나가 힘차게 돋아나고 있었다. 불사조 부대는 그렇게 또 한 명의 진정한 군인을 얻어가고 있었다. 겨울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강원도 최전방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산맥을 휘감아 돌았고 밤사이 내린 눈은 세상을 온통 하얗게 그리고 냉혹하게 뒤덮었다. 군에게 있어 겨울은 또 다른 이름의 적이었다. 그리고 그 적과 맞서 싸우는 가장 혹독한 전투, 혹한기 훈련의 막이 올랐다. 부대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예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닌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단단한 각오와 신뢰에서 비롯된 건강한 긴장감이었다. 그 중심에는 강지민 소위가 있었다. 훈련 계획안을 작성했던 그녀는 대대장의 신임 아래 훈련 통제 장교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그녀가 밤새워 만든 계획은 이제 현실이 되어 혹한의 대지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지도 위의 등고선과 시간표에만 매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계획안 곳곳에는 베테랑 부사관들의 지혜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기온이 급강하하는 특정 시간대에 맞춰 주요 거점마다 뜨거운 물을 보급하는 방안은 보급관의 아이디어였다. 영하의 날씨에 총기 놀이쇠가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 방안 윤활유를 지급한 것은 수십 년 경력의 정비반장이 귀띔해준 노하우였다. 눈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 안전한 우회로를 설정한 것은 서인철 주임원사의 결정적인 조언 덕분이었다. 훈련은 강도 높게 진행되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병사들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과거처럼 장비 고장이나 동상 환자로 고생하는 일은 현저히 줄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 짜인 계획 속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미묘한 차이가 병사들의 사기를 하늘로 띄웠다. 강지민 소위는 통제본부에서 무전기를 잡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판단은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알파 소대 3번 고지 정상의 바람이 예상보다 거셉니다. 무리하지 말고 30분간 대기하며 체온 유지에 힘써 주십시오. 보급조는 찰리 거점으로 이동 시 계곡이 아닌 7번 능선길을 이용할 것. 지름길이지만 결빙 구간이 많다는 보고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책상 위의 장교가 아니었다. 부대 전체의 혈류를 느끼고 지휘하는 진정한 심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겨울이라는 거대한 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훈련 3일 차밤 예보에도 없던 기습적인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눈발은 순식간에 굵어져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칼바람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모든 통신 장비에 잡음을 섞어 넣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계획은 한낱 종이 조각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상황실. 감마 수색조와 연락이 두절됐다. 다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후방의 보급로를 정찰하러 나갔던 5명의 소규모 수색조가 눈보라 속에 고립된 것이다. 통제본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과거의 강지민이었다면 이 순간 무너졌을 것이다. 당황하여 원칙만 외치거나 상급 부대의 책임을 떠넘기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침착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서인철 주임원사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들은 더 이상 장교와 부사관이 아니었다. 전우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공유한 완벽한 파트너였다. 주임원사님. 수색조의 마지막 보고 위치는 11번 고지 남쪽 사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보라 속에서는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훈련량과 심리 상태를 고려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녀는 자신의 분석 능력과 서주임원사의 경험을 결합하려 했다. 서주임원사는 지도를 응시하며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11번 고지 남쪽은 바람이 그대로 들이치는 곳입니다. 베테랑이라도 당황하면 바람을 피할 곳을 찾게 되어 있지요. 아마도 동쪽의 작은 바위 능선 뒤편으로 몸을 피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곳이 유일한 자연 엄폐물이니까. 알겠습니다. 즉시 수색대를 편성하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강소위의 단호한 말에 대대장이 그녀를 막아섰다. 안 돼. 강소위는 여기서 전체 상황을 통제해야 해. 위험해. 대대장님. 그들은 제 계획에 따라 움직이다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은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통제는 부대대장님께 잠시 위임하고 현장 지휘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눈빛에서 대대장은 서인철 주임원사가 말했던 계급의 무게와 군복의 무게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막지 못했다. 강지민 소위와 서인철 주임원사 그리고 자원한 몇몇 베테랑들로 구성된 정예 수색대가 즉시 출발했다. 눈보라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쳤다. 수색대의 발은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 속에 묻혔고 바람은 송곳처럼 뺨을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서주임원사가 예측했던 바위 능선 뒤편에서 마침내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고립된 수색조였다. 그들은 서로의 몸의 의지의 체온을 나누며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한 명의 병사가 이미 심각한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며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강지민 소위는 그 순간 지휘관으로 완벽하게 각성했다. 의무병, 환자 상태 확인하고 응급처치 실시. 나머지는 방풍 텐트 설치하고 발열팩을 모두 꺼내 환자에게 집중시켜. 그녀의 목소리는 혹한을 뚫을 만큼 단호하고 명료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한 외피를 벗어 의식을 잃어가는 병사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소위님, 안 됩니다. 명령이다. 나는 괜찮아. 어서. 그녀는 추위에 떨면서도 구조된 병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괜찮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왔어. 그 목소리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생명의 온기가 담긴 약속이었다. 기적적으로 수색조 전원은 무사히 기지로 복귀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부대원들의 눈빛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도 의심도 없었다. 오직 진정한 리더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만이 가득했다. 혹한의 눈보라는 한 명의 미숙한 장교를 집어삼키는 대신 불사조 부대의 새로운 리더를 단련시키는 용광로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지민은 중위로 진급했다. 그녀는 다른 부대로 영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불사조 부대에 남기를 택했다. 그녀가 지휘하는 소대는 부대 내 최정예 소대로 명성이 자자했다. 병사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다. 어느 맑은 봄날 부대 연병장에는 이진혁 군단장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분노에 찬 기습 방문이 아닌 따뜻한 격려를 위한 공식 방문이었다. 그는 강지민 중위가 지휘하는 소대의 전술 훈련을 지켜보았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면서도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훈련이 끝난 뒤 군단장은 언덕 너머에서 그 모습을 아버지처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서인철 주임원사에게 다가갔다. 서원사, 자네는 그저 한 명의 장교를 구한 것이 아니야. 자네는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휘관 한 명을 직접 만들어냈어. 자네가 이룬 공은 그 어떤 훈장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네. 서 주임원사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다.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강중위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낸 것뿐입니다. 그때 훈련을 마친 강지민 중위가 두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녀는 서인철 주임원사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굳세고 가장 진심이 담긴 거수경례를 올렸다. 주임원사님, 그 한마디에는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감사와 존경,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서인철 주임원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경례를 받았다. 그의 깊은 눈가에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이슬처럼 맺혔다. 살아있는 전설이 된 노병과 그의 지혜를 이어받아 군의 기둥이 된 장군,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잿더미를 딛고 날아오른 젊은 지휘관. 세 세대의 군인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고 더욱 강하게 타오르는 불사조 부대의 정신 그 자체였다. 전설은 그렇게 새로운 전설에게 길을 열어주고 불사조는 다시 한번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